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금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5%의 상승폭까지 키워나가면서 시장을 또 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종목이 다 잘 가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하단에 번호가 나갈 겁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지금 나가고 있네요. 이것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갑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1단계, 이게 좀 라임이 많네요. 일단은 1단계 무역 합의가 시장이 오르니까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예, 서명이 됐습니다. 지난 밤에 우리 시간으로 16일이었고요. 일단 뭐 미국 시장 자체는 상승폭을 오히려 서명한 뒤에는 좀 줄이는 모습이 나왔다가 베이지북이나 여러 가지 좀 연준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한 바가 있어요. 우리 시장도 지금 간밤의 선물은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의외로 시장이 좀 세게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한 2시경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네, 미중 무역 분쟁 합의가 오늘 아침 새벽에 서명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문우신 장관이 2차 단계는 ABC로 한다 하니까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일단 종결이 되고요. 2차 합의하기 전에 1차 합의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이행 상황 그걸 잘 체크하시고 그 뉴스를 워싱턴보다는 중국의 북경 뉴스를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중국 쪽에서는 지금 합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 그럼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예,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저 계시죠?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6만 원은 제가 작년 8월 달에도 추정한 거고 6만 6천 원, 6만 8천 원 보거든요. 그럼 종합지수가 지금 삼성전자 10% 올라가고 예. 그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니까 시가총액 30% 잡고서 10% 올라가니까 종합으로 따지면 2,350, 60까지 목표 지수가 나옵니다. 충분히 다른 종목들도 함께 분위기상 그런데 오늘 같이 예. 개별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3사가 서정진 회장이 합병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뉴스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20% 오르는 걸 제가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에서 많이 상담을 하신 AD 테크놀로지 200710은 오늘 3만 원은 못 가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하시면은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저점 매수하시고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올해 수익을 만끽할 수가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죠. 0590번님, 우리들 제약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테마성이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매수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길목을 좀 지키셔가지고 5,800원대 중반 초반대 이 종목을 좀 매수했다. 미리 이제 길목을 좀 지켜서 매수했다 하면 이제 오늘 팔아야 되는 날이죠. 사야 되는 날이 아니고 이제 팔아야 되는 날이죠. 이렇게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 더군다나 이제 우리들 제약 같은 실체가 있는 테마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면서 급등하면 그날 일단 청산한다는 관점 좀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청산 내지 내일 오전 정도가 청산 시점이 좀 되는데 요렇게 이제 한번 밀고 좀 다시 이제 윗골을 좀 달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위쪽에 이제 6,900원대 위쪽은
매물이 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일 오늘 정도의 거래량을 상회하면서 빠르게 이 구간을 돌파시키지 못하면은 이제는 이 구간은 이제 매물대가 또 생성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6,900원 위쪽은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뒤따라가는 건 이미 늦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이 종목이 다시 꼭 매수하고 싶다 이러면 좀 기다렸다가 아래쪽에 지지선이 5,840원인데 그러면 한 6,000원에 붙을 때 다시 매수 관점을 좀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수 진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좀 매수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들 제약 말씀해 주셨고요. 0985번님은 중앙백신 19,346원 20% 이게 한 번에 사신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어때 이게 계속해서 중국 쪽에 분할 매수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올라오는데 이 종목은 마시는 것처럼 뭐 테마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반등하면은 2만 원 근처까지 목표 가격을 정하시고 분할 매도로 일단 50%는 분할 매도로 임하시고 저기 말씀드린 17,000원을 강하게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50% 하시기 바랍니다. 20% 중에서 그렇게 대처하셔가지고 현재는 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앙백신 현재는 보유. 5409번님은 LG전자가 99,000원에 20%네요. 괴리가 좀 있는데요. 상당히 오래전에 사셨다 그렇죠. 네. 상당히 오래전에 사셨고 뭐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에 사신 것 같은데 2018년도 이전에 좀 사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셨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이분이 IT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셨다면 다른 종목을 선택하셨다면 지금 상당히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좀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 펀더멘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이제 IT 종목과 관련해서 지금 들어오는 이 주된 섹터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뭐 반도체, 카메라 모듈, PCB, MLCC 인쪽인데 사실 LG전자 뚜렷하게 여기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번 IT 업종들 반등 상승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기대감이 좀 있죠. 어떤 기대감이냐면 경기가 바뀐 이후에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몸집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니까 좀 태행 산업을 좀 구조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나아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시면은 펀더멘털 상의 어떤 개선점은 없지만 앞으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움직인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아래쪽 66,000원 정도가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지선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는 무난하고 1차 방등 77,000원 정도까지도 좀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77,000원부터 이제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가 83,000원 정도까지가 있는데 이제 이 구간이 상당히 이제 넘어가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반등을 준다라고 봤을 때 기대감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한 77,000원 정도까지 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넘어가려면 실제적으로 펀더멘탈이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77,000원이고 1분기 실적이 만약에 LG전자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목표 가격을 아래쪽에 95,000원까지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0852번님의 DR텍입니다. 1970원에 비중이 높네요. 60%. DR텍은 어떻게 할까요? DR텍입니다. 제가 한국정보통신을 준비했는데 그거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럼 죄송합니다. 예. 한국정보통신 DR텍 잠시 뒤에 갈게요. 네, 시청자님, 그 다음에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매수 가격이 1,750원 20%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급등할 때 추격 매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절 타임 놓치셨는데 이 종목은 일단 반등할 때 매도하시고요. 거래량이 늘어도 이렇게 음봉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음봉이 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카드 단말기 포스 음식점 가시면은 그 메뉴판 찍는 그 포스 카드 가맹점 단말기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경우 제가 보기에는 그 자사주 신탁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나오면은 8,300원 정도 지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반등하시게 되면 매수 가격 그 부근에서는 일단은 전량 매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5710번님 HDC 17,041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 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마 좀 눌렀을 때 계속해서 좀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셨던 것 같고요. 17,000원 역시 이제 사신 지 좀 굉장히 좀 오래되셨을 것 같고,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면 아마도 이제 그 전에 훨씬 전에 좀 사셨던 것 같아요. 기대감은 아마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HDC는 현대산업개발에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이쪽 분할을 통해 가지고 지주회사로 좀 나왔는데, 최근에 예전에는 지금 보시면 좀 경향이 어떠냐면 한 4,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일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이나 다 좀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좀 그런 경향이 좀 강했고,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을 호재로 받았는데 인적 분할을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그 이유가 실제적으로 똘똘한 자회사들이 다 나가고 나면 지주회사의 주가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지주회사가 오히려 더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상한가까지 진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에 격이면서 뭐 여러 가지 작은 사업들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가치만 보면은 상당히 지금 사고 보고 싶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가 이 종목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거고, 일단은 오랫동안 보유하셨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시기를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마 지금 현재 이제 손바뀜 현상이 11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인수합병 문제가 나오면서 한번 손바뀜이 좀 나왔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이 안 나왔으면 주가가 상당히 지금 좀 바닥을 짚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단기간에 손바뀜이 나오면서 이제 위쪽에 매물이 또 형성이 좀 돼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13,000원 정도에 매물이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뚫고 올라가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장기간 보유하셨고 이 종목이 좀 장기간 보유하셔서 가격이 좀 밀렸다 하더라도 좀 가지고 가볼 만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평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요 정도의 저평가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이 외국계의 가치 펀드들, 중장기 펀드들이 결국에는 이게 손을 뻗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만약에 계속 장기간 보유하셨다면 그런 펀드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입을 할 만한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기대를 하시면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단 보유를 하시면서 1차 반등 목표 가격이 13,000원인데, 그 구간을 좀 지나서 보신다면 2차로 17,000원까지. 그래서 위쪽으로 13,000원, 17,000원 목표가 말씀드리고, 일단 계속 보유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보유를 조금 더 해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0852번님의 DR텍 다시 갑니다. 1970원에 비중 60%. 이번엔 괜찮죠? DR텍이요. DR텍. 네. 조금 전에 DR텍 잠시 뒤에 해주신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DR텍 얼마에 매수하셨죠? 1970원이요. 비중은 60%입니다. 1970원이면 요 라인인데 예. 조금 약간 추격 매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판단은 기간 조정이 연장된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추세를 보시고, 지금 이 종목은 주도주가 아닙니다, 시장에. 물론 기대하신 것은 추가 상승 급등을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조짐이 안 나오고 뉴스를 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을 감안하시되 1,700원을 이탈하면은 50%는 손절하시는 걸로 그렇게 종목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DR텍 힘겹게 들어봤습니다. 예, 다음 종목 가볼게요. 5016번님의 삼성엔지니어링 17,300원에 비중 15%. 계속 좋은 얘기는 나와요. 수주 얘기나 기대 얘기. 근데 주가는 잘 안 움직여요. 확실히 이쪽 섹터가. 네, 아무래도 이제 섹터가 조금 움직이는 섹터고요. 좀 무겁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사실 이제 2분기 연속 좀 좋아지면서 주가 바닥은 좀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삼성엔지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 이제 그룹사에서 좀 몰아주는 실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사 일감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들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좀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사실은 아니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인 좀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좀 막혀 있는 구간에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19,500원 정도 위쪽에는 고정권이 형성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서 지금 이제 이쪽은 매물대가 좀 쌓이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은 이제 지지선은 지금 아래쪽을 좀 보시면 한 18,4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18,000원에서 한 19,700원 정도까지 좀 박스권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18,000원 정도를 좀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요. 위쪽은 19,700원, 8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잡으시는데, 만약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현재 이 위쪽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19,750원부터 한 2만 원 요 사이를 넘어가려면
펀더멘탈이 업돼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요 구간을 좀 넘어가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올랐고 실제 좀 나아졌다 해도 퍼가 거의 보시면은 거의 적정 가격이 이제 좀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1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좀 수수가 개선돼야지만 2만 원 위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고, 만약에 이제 지금 매수 가격은 아래쪽에서 굉장히 잘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익이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19,750원, 2만 원 요 정도 잡으시고요. 그걸 넘어가는 걸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1분기는 좀 지나서 실적 개선되는 걸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듣고 왔습니다. 필라 홀딩스네요. 1727번님. 52,600원에 비중 25%. 이게 분할을 한번 했었죠. 필라 그룹이. 예. 휠라 코리아 아까 말씀하시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홀딩스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F&F, 의류업 중에서 F&F는 잘 가는데 휠라 코리아는 조금 힘이 약합니다. 제가 보기에 매출액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부진하지 않을까, 4, 4분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최근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 타임은 거래량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일단 그 매수하신 가격 52,600원에 25%인데 조금 많이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15% 뭐 요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관리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세가 낮다가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는 조건은 합의이 됐는데 말씀드린 동종업계 대비 조금 실적이 부진하지 않나. 제가 매출액을 아직 확인 안 됐는데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에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을 일단 정하시는 것은 46,000원대 정하시고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65,000원, 67,000원 그렇게 설정을 하시되 기간 조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기다리는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5097번이면 한국가스공사 이어갑니다. 35,000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30%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마 매수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것 같고, 이번 주 정도. 네, 최근 이제 이번 주에 뭐 매수하신 것 같고, 이제 이 종목은 이제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이 구간에서 한번 진입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진입할 수 있는 자리고요. 만약에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 생각이 들어서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하려고 들어왔다라면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액이나 실적이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상으로 뭐 악재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거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거의 정체되는 상태인데 상당히 이제 주가 모멘텀으로 좀 보려면 단기간에 회사 자체는 펀더멘탈이 천천하지만 어떤 주가를 좀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지금 이제 앞으로 설계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좀 모멘텀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기간은 이 한국가스공사가 수소 관련된 에너지 쪽으로 전환하고 일부 거기서 수익이 나고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 모멘텀을 좀 붙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지금 가격이 싼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모멘텀이 없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같이 안 좋아지면 주가가 싸지지 않는데 이 종목은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는데 주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려고 하지 않고 장기 물량을 보신다면 지금 충분히 진입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퍼가 5배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됐죠. 지금 현재 35,000원에 좀 진입을 하셨는데 1차적인 단기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한 41,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가치 평가를 좀 받아서 중장기적인 펀드가 좀 붙으면은 위쪽으로 한 44,000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41,000원, 2차 목표 가격은 44,000원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이라면 뭐 무난하게 좀 일단은 보유해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말씀해 주셨는데 가끔 와요. 한국가스공사가 LNF 가기 전에 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가스공사나 이런 어떤 천연자원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실생활에서 용품 쓰는 공기업들이잖아요.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근데 이게 움직이려면 선별적으로 가격이 싼 게 문제가 아니라 좀 가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선반영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움직이는 방법은 좀 이제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거나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모멘텀이 들어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평가 메리트는
언제 올라갈 수 있다는 시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지금 퍼가 최고 5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누가 사도 이 종목은 언젠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누가를 누가 결정하냐면 결국은 이제 가치 펀드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가치 펀드가 진입을 해야지만 주가가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은 개인들이 단기간에 손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길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거쳐야 되고 기술적으로 해결될 부분도 있고 법리적으로 해결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 종목은 아주 길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들이 좀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미리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런 종목은 바닥을 잡고 1차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2차 상승 정도에서 보시는 게 기술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뭐 이 종목을 여기서 접근하셨다는 분은 뭐 가격적으로 여기서 크게 더 떨어질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보유하셔야 된다는 부담감, 이 부분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도 좋다는데 왜 떨어져? 왜 안 올라 그러는데 이제 뭐 좀 무거운 것도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LNF 갈게요. 8414번님께서 23,100원에 비중 20% 전망 여쭤보셨어요. 예, 이미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셨어요. 네, 매수를 하셨으니까 오늘 뭐 종가가 22,900원 뭐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될 것 같은데 20%면 뭐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이 LNF가 2차 전지 배터리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데 최근에 그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관련해서 화제가 나와가지고 좀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ESS 그 배터리가 국내에서는 불이 나고 해외에서 불이 안 나거든요. 저는 참고로 ESS에 관련된 연구 분석을 한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아들이 그 관련 업종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데 ESS보다도 MBS나 MPS나 PCS 관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성하고 LG가 이걸 강하게 반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조금 안타까운 방법이 있는데 MBS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MBS, PCS 이런 쪽에서 배터리라고 배터리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그게 해소가 되면은 시세가 분출할 걸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손절가를 정하셔야 되고요. 예. 2만 원 전후에 이탈하시면 50% 손절입니다. 목표 가격은 2만 7천 원에서 3만 3천 원까지 조금 좀 높게 잡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략을 LNF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종목 갈게요. 4454번님께서 삼성전자 5만 100원에 비중 20%. 사실 요 정도에 사실 때까지만 해도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마음 편하게 관망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 가격을 저는 뭐 계속 꾸준히 7만 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부터 여기 오늘장 내일장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가격인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바닥을 짚고 1분기에 모멘텀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어떤 성장 이제 모멘텀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대형주에도 불구하고 성장 모멘텀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2월 달에 드디어 이제 반도체 D램 쪽으로 10% 이상 가격이 상승하면서 바닥이 아니라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해 버렸죠.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지금 1분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랜드 쪽으로도 가격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것이고 최근에 이제 또 이 성장 모멘텀 관련해서 지금 좀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전장 부품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원을 인수한 이후에 이쪽에서도 지금 점유율이 55%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쪽으로 관련된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지금 1분기 지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삼성전자는 일단 마음 편하게 좀 가져가시고 뭐 기술적으로 좀 보신다면 아래쪽에 5만 4천 정도 지지선인데 꺾일 때까지 일단 가져가보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7만 원으로 드리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한번 올 한 해 같으면 꺾일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세가 꺾일 때까지 목표가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REP예요. 7346번님께서 REP 종목 3,100원에 비중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REP 종목이 이게 뭘 분석을 시청자분께서는 뭘 분석을 하고 들어가셨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요것도 비슷한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인데 예. 작년도 2월 달에 뭐 이 회사 분할 뭐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많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아까 LNF 비슷하게 그 상승 조건은 갖췄는데 거래량이 안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하고 저기 비슷하거든요. 3,100원, 3,080원. 일단 손절은 한 10% 저기 하락을 하면 50%그 중에서 말씀드린 20% 중에서 절반 매도하시는 걸로 5% 잠깐만요. 15% 중에서 7.5% 매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고 요 그 5,600원, 6,000원 여기가 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 가격 정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1953번님께서 포스코 24만 3,500원의 비중 20%. 뭐 가격대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은. 높지는 않는데 주가 모멘텀이 너무 없다 그렇죠. 자, 지금 이 포스코를 보실 때 좀 이제 지금 1분기에 지금 상당히 생각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이 철강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이 딱 이제 좀 생각해 볼 시기인데 조금 이제 레포트들이 나오는 걸 보고 좀 선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좀 보시면은 뭐 실적은 당연히 지금 안 좋죠. 굉장히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서 1조 한 4천 정도 더 마이너스가 되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이제 왜 이렇게 조금 반등을 주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중국발해서 가격 인상 요인이 조금씩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도 최근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 레포트를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는 공급 과잉이죠. 공급 과잉 상태에서 계속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3년치 재고가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춘절 이후에 수요가 좀 확대되면서 미중 협상 이후에 철강 가격이 좀 인상될 수 있다라는 이제 루머가 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모락모락 피어나면서 이제 1분기에 좀 철강주가 반등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 레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관계된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철강주에 대한 접근을 하실 때는 상당히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주도 섹터가 아니면서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섹터라고 본다면 하학주하고 철강주는 좀 더 차별화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철강주와 하학주를 놓고 보시면은 하학주 쪽은 지금 1분기부터 외국인들의 공매도 쇼커버링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보면 하학주는 어떻게 보면 바닥을 좀 그래도 상승 탄력은 없어도 바닥을 좀 잡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철강주는 아직까지 외국인들 공매도가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쇼커버링이 들어올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 하학주 철강주가 대표적인 소외 계층이었는데 이 철강주는 조금 더 어렵다라는 관점을 좀 견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22만 6,500원 기술적으로 이제 여기가 좀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뭐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주가 상승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진입하신 가격대에서 위쪽으로 큰 폭으로 좀 춘절 이후에 어떤 매기가 좀 들어와서 좀 잡혔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은 한 26만 원대 정도 됩니다. 26만 원 3천 정도 되겠네요. 26만 3천 정도 잡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지금 위쪽으로 26만 3천 원 정도 잡는데 시기는 아마 중국 춘절 이후에 한번 반짝하고 이 테마성 좀 섹터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로 좀 매도 시기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춘절 이후 매도 관점을 좀 보면서 목표 가격은 26만 2천 원, 26만 2천 원 잡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22만 6천 원 이렇게 좀 잡겠습니다. 네, 포스코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2376번님의 쌍용정보통신입니다. 1920원의 비중은 적어요. 5%.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시려고 그러니까 5%를 매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삼성 SDS 아니면 저기 롯데 정보통신 같은 ICT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가 당분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 업종의 종목인데 많이 밀리면은 1,780원, 1,550원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 총 수량 중에서 만약에 1,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수량 중에서 20%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수량 중에서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런 준비를 하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점을 찍었어요. 지금 목표 가격은 뭐 1차 목표 가격 절반 매도하는 가격은 2,500원입니다. 올라가면 뭐 호재가 나면 그냥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올라갈 타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쌍용정보통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5467번님의 동진세미캠입니다. 17,500원의 비중은 30%.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그냥 한번 사볼 만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도 업종에도 들어와 있고
전자재료, IT 재료 관련해 가지고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하고 지금 밀리지 않고 지금 옆으로 왔다가 지금 현재 직전 고점은 이제 재차 이제 돌파하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가 하나의 매물대인데 여기를 이제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1차 상승, 2차 상승 이후에 꺾이지 않고 옆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다시 재차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온 이유는 이 종목은 같은 그 IT 재료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지금 바닥에도 좀 많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의 가치로 보면은 그렇게 높은 가격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충분히 돌파할 만한 시도가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2만 원 돌파 시도까지 좀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를 지지선을 좀 삼아가지고 2만 원 돌파 시도를 좀 보면서 만약에 2만 원이 돌파가 좀 된다라고 그러면 목표 가격 위쪽으로 2만 2천 원 정도까지 좀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2만 2천 원까지 잡는데 2만 2천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가 매물대인데 여기를 또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왜냐하면 지금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싼 가격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올랐을 뿐이지 기업 가치에 비하면 이 지금 현재 위치대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2만 2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는데 2만 2천 원에서 2만 5천 원 요 구간도 돌파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보는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이야기해봤고요. 한 종목만 더 짧게 갈게요. 2322번님께서 한국석유 13만 9천 원의 비중 20%. 이게 잘 안 움직이고 관심 없는 종목인데 아마 이란 사태 있을 때 사셨을 것 같아요. 저희 한국석유하고요, 극동유와 비슷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란 사령관 피격 그것 때문에 급등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전쟁이 나는 수준까지 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이런 거 보시면은 미국의 전략이 다 나왔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올라갔으면 그날 쳤어야 돼요. 극동유화를 그림을 같이 보시면 되고, 매도 타임을 놓치신 것 같아요. 갭으로 하락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13만 원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종가가 10만 8,500원인데 지금 반등할 타임도 놓쳤습니다. 놓쳐가지고 놓치셔가지고 내일 종가의 20% 중에서 33%, 이게 66%죠. 6 내지 8%를 손절하십니다. 하시고 지금 주도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반등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추가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이제 10만 원, 석유 도매업입니다. 석유 도매업.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저도 이 출연한 지 한 일주일 돼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석유 패권이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 또는 러시아라든지 베네수엘라에서 셰일가스, 셰일 혁명으로 미국이 재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NA 재패권을.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를 가지고 쪼이고 이러할 그런 그 전략적인 그게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람코가 상장되면서 SK 이노베이션, GS 또는 S-오일 이런 종목들이 아람코 상장이, 아람코라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람코 자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거래소 시가총액의 1.5배입니다.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계적인 글로벌에 관련된 포트폴리오에서는 석유 화학 관련주, 정유 관련주 이 종목은 당연히 못 가게 돼 있습니다. 뭐 반등하더라도 그건 반등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글로벌 움직임, 우리나라 지금 애플이 아람코보다 위에 있는데 아람코가 12월 5일 상장되는 날 그날부터 올랐습니다. 그런 글로벌 이벤트를 꼭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욕심 많이 내시고 수익 내시려고 하는데 기대만큼 안 되실 거예요. 그런 글로벌 움직임을 꼭 보시고 실질적인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글로벌 부분까지 좀 시황을 짚어주셨고요. 자, 이제 저희도 동시효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248.09입니다. 2250선대까지 다시 올라가네요. 어느새 2250 얼마 전에 터치하고 그대로 밀려온 자리인데 오늘 터치를 할지 뚫고 올라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흐름 봅니다. 흐름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기관이 또 매도하네요.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자체는 좀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오늘 또 주인공 역할을 해주네요. 2.71% 올라갑니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올라가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현대차 3%, 장중에 12만 원 터치도 했습니다. GV80 지금 기대감 그리고 사전 예약 굉장히 많았다. 현대모비스도 잘 가고요. LG화학, 셀트리온도 잘 달립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합병 얘기 나왔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잘 달립니다. 6.86, 1%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700까지도 멀지 않았습니다. 흐름 볼까요? 역시나 괜찮습니다. 뭐 파고는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고가의 마무리가 되는 모습.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파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이 매도를 하네요. 결국에는 기관 전주체가 사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윗꼬리를 좀 달긴 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괜찮게 올라가고 있고요. HLB, CJ, ENM, 펄어비스는 빠지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마지막으로 봅니다. KMW 하락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4종목 모두 올라가고요. SK모티리얼즈도 오늘 잘 달리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도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으로 오늘 마감됩니다.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게 이게 장 시작 전에는 이게 뭐 재료 노출이다 얘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는 분명히 1단계 합의로 맞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시장에서 좀 유효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시장이 좀 충격을 주려면 실제로 이제 1차 서명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왜 좀 반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차익 매물은 며칠 전부터 꾸준하게 미국이나 우리나 좀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 차익 매물이 그렇게 크게 당연히 쏟아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역사적으로 좀 그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미중 협상 1차가 체결된 이후에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오늘장 같은 경우도 좀 보면은 외국이나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고 개인이 샀는데 코스피 시장이 오히려 올랐다는 거죠. 어제도 외국인들이 좀 개복 큰 폭의 매물이 나왔는데 올랐다는 거죠. 그 뚜껑을 좀 열어보면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비차익 쪽은 어제나 오늘도 계속해서 매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진짜 시장을 끌어올리는 펀드 물량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물로 좀 보이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물은 프로그램 차익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이 물량들은 매도로는 잡히지만 실제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단독 매수해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해야 될 종목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시장은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모습을 좀 봐야 되고 코스닥은 이제 그때 테마 섹터별로 좀 다른데 오늘은 외국이나 기관에 좀 동시에 매수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강하다. 다만 이제 미중 협상이 좀 타결된 이후에 이 섹터별로 이제 조금 더 차별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섹터별로 지금 이제 좀 눌려있던 부분이 좀 풀리는 부분과 계속해서 잘 나가는 부분과 이 편차를 좀 맞춘다면 예를 들어서 소외되어 있는 섹터들은 앞으로도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수가 계속해서 이제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양극화 차별 현상이 좀 더 온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전처럼 우리나라 뭐 대세 상승이나 이럴 때처럼 너도 나도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이제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나쁘지 않지만 섹터나 어떤 테마별로 종목을 결정할 때 좀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 보셔야 되고 오늘은 이 협상 이후에 1차적으로 지금 좀 장이 반응을 좀 볼 수 있는 날이었는데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좀 보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은 전년 고점과 함께 기술적으로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점에서 조정을 받으면 차후에 또 2차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에 지금 가깝다라고 보신다면 시장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다만 이 섹터별 차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김 의원님은 덧붙여 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나요? 오늘 시장이 뭐 생각보다 오후 들어서 더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지금 대세 상승 국면인데 네. 작년하고 재작년에 손해보신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들어가시고 2,150 주식 투자 시작하셔야 된다. 작년을 잊어버리시라.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가슴의 상처 때문에 손이 안 나갑니다. 물론 뭐 신용을 많이 쓰신 분들은 계좌가 쫄아들었겠죠. 안 봐도 뭐 뻔한 건데 새로운 투자자들이 진입을 할 거니까요.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은 작년같이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AD 테크놀로지 같이 뭐 추격 매수 하신다는데 이러면 마음고생 많이 하시니까 느긋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올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네, 알겠습니다. 지수부터 정리한 뒤에 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예,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0.77% 올라오면서 2250도 근접합니다. 2248.05포인트. 내일은 또 상승을 해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1%가 넘게 올라갑니다. 686.52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됩니다. 환율이 어떨까요? 환율이 함께 올라가 주네요. 4원 10전, 1161원 1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6396번님께서 에스모 머티리얼즈 1980원인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전 멘토님이 좀 해주실까요? 네. 자, 이 종목 예전에 한번 상담을 드렸는데 무조건 이제 반등 주면 빨리 빠져나오시라고 말씀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종목을 주면서는 제가 좀 안타까움을 가지지만 좀 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종목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3년 연속 적자에 이제 작년까지 하면 4년 연속 적자에 전환 사채는 이제 10일 이제 굉장히 지금 불분명하게 많이 얽혀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생존의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일단 이 종목은 빠져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뭐 차후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최악의 경우에 한 템포를 지나서 한 사이클을 지나서 다음 사이클을 볼 수 있는 종목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한 사이클이 마지막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은 일단은 반등이 좀 주면 무조건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세웁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뭐 기술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종목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1080원 정도가 최저점으로 좀 형성돼 있는데 여기는 뭐 어차피 간다고 하면은 뭐 지지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 좀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점은 직전 저점이 1080원으로 잡지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일단은 무조건 빠져나와서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좀 낫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에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CB와 BW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시 빠져나온 전략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는 반드시 나오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860번님은 라운피플 16,500원에 비중 15% 매도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매도는 지금 매도가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하신 것 같은데 문자요, 문자. 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다 아실 내용이고 AI 인공지능하고 이제 그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쪽에 부품 뭐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에 10월 달에 상장이 됐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거래량이 늘면서 작년 12월 말부터 시세가 분출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모가가 14,000원이고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한 가격이 16,500원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60%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29,000원, 29,000원 전후 일자 고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고점이 나왔으니까 일단 요 가격대에서 33% 차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는 22,000원, 3,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물량 증감을 준비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거래량이 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안 늘으면 행보하거든요. 여기 보실까요? 이렇게 거래량이 안 늘으면 행보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안 늘으면 여기 행보한다고 보시면 박스권으로 25,000원, 28,000원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위에 28,000원, 3만 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3분의 1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악재가 나오면 24,000원에 나머지 부분 익절을 그렇게 하시고 대처하시면은 적절한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1사분기, 2분기, 1사분기, 1월 말 2월 초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확인하시고 창투사 물량도 나오는 걸 체크하셔야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합니다. 네. 라운피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급등 많이 했었죠. 3694번님 루미마이크로 2,070원에 비중 30%. 이 종목도 참 정말 차트 보니까 방금 저도 보면 체크하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이것도. 예. 이 종목 뭐 상가, 점상가 몇 번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으시죠. 차후에도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얽혀서 나오는 공시가 자극할 만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펀더멘탈은 뭐 별로 당연히 뭐 보실 거 없다라는 부분 있고 업종 자체가 이제 LED이기 때문에 그쪽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결국 이제 기업이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 상승 모멘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지지선이 한 2,000 지금 이제 진입하신 가격에 비해서는 좀 수익이 좀 나 있죠.
아래쪽에 지지선이 1,565원이 이제 최저가 가격인데 거기를 지지선으로 해서 일단 기술적으로 무조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1차적으로 위쪽으로 반응 줄 때 첫 목표 가격이 2,480원 정도 됩니다. 1차 목표 가격은 2,480원 정도로 좀 잡으시고요. 2차 목표 가격은 2,9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요 정도 잡으시는데 아마 지금 1, 2차 목표 가격은 기술적으로 보면 좀 순간적으로 터치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좀 보시되 이 종목이 지금 그 위로 뚫고 2,900을 뚫고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확률이 낮습니다. 펀더멘탈상으로도 어렵고 이전에 점상한가 갔을 때처럼 위쪽에 고점에 매물대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2,900원 위쪽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밀어가지고 올리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좀 보신다면은 1차 목표 가격을 2,480원, 2차 목표 가격을 2,900원 이렇게 딱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루미마이크로. 일단은 뭐 이렇게 올라가면 가끔 생각은 들죠. 한번 사서 나도 주인공이 돼볼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학습 효과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이 점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거의 네 번에 들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한가를 누군가 이 시세를 좀 조정하려는 의지를 좀 가지고 있다면 상한가 갈 때 반드시 위쪽에 매물대가 없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게 두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간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명확했습니다. 1227번님께서 네이버 17만 2,500원에 비중 30%. 한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가격이 갈까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뭐 20만 원을 거의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주도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예전에는 뭐 SK컴지도 있고 많았는데 우리나라 야후가 있다가 야후는 철수했고요. 이게 저기 소프트뱅크 저기 손정희 회장이 일본 그 야후 조편이 그 손정희 회장이 야후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서 M&A 해가지고 저기 합병 네이버하고 좀 했죠. 예. 저기 벤처 회사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호재가 돼 있고 한국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을 주로 쓰는데 동남아 일본에서는 라인만 씁니다. 카카오톡하고 똑같은 SNS. 그래서 지금 일단 한 10몇 프로 수익이 나신 것 같습니다. 나신 것 같은데 지금 4분기 실적이 약간 일회성 비용 때문에 부진할 걸로 그렇게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각도가 조금 가파르진 않죠. 미리 올라가가지고 예. 미리 올라서 그걸 감안하시고 일단은 주봉으로 목표 가격을 정하신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19만 5천 원 돌파할 걸 보고 있습니다. 돌파할 걸 보고 있고 목표 가격은 23만 원 전후 그렇게 결정하시고 많이 잡아주죠.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십시오. 제 생각은 이런 종목을 저점에 잘 잡으셨으면 끝까지 수익을 내시고 그러시다 보면 이 계좌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묻어둔다 생각하시고 비중이 뭐 30%면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성공 투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를 축하해 주셨고요. 오늘 마지막 한 종목만 더 갈게요. 삼진 LLD 5147번님께서 2,200원에 10% 비중인데 손절가 목표가를 좀 궁금해하시네요. 네, 뭐 이 종목은 뭐 급등 종목이고 사실 이제 삼진 L&D 같은 경우는 상승할 때도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고 내려갈 때 상당히 급하게 내려온 종목인데 IT 부품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모노발로 많이 걸치고 있지만 LCD부터 LED까지 뭐 여러 가지 종목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 걸리면은 그게 이제 테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위쪽에 이제 매물대는 2,500원부터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라는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넘어갈 가능성도 좀 있죠. 아래쪽에 지지선은 아래쪽에 좀 매수한 가격대에서 조금 짧게 좀 잡겠습니다. 2,020원 정도 매수가를 좀 잡고요. 시직 가격을 좀 잡고 위쪽에 1차 목표 가격은 2,500원인데 여기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못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청산을 좀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2,5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순간적인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2,800원까지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2,500원이 넘어가지 못할 때 빨리 판단을 하지 않으면 거의 매수가까지 또 바로 직행 하락하기 때문에 당일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일날 패턴에서 올라왔다 당일날 패턴에 내려오는 패턴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2,500원을 넘어갔다가 밀리는 구간에서는 바로 그냥 청산해버리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진 L&D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두 분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